북한의 2인자로 알려졌었던 인물이죠. 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의 변화라든가 또 이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장성택 부위원장 실각설에 대한 현재까지 해외 반응과 함께 향후 또 나올 수도 있는 북한발 변수 대응책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성택 부위원장이 실각설에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간 나온 해외 반응들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외신들은 예.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서 또 이에 따라서 그 동북아의 정세에 어떤 변화를 미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신속보다는 양상이다.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또 그때그때 뉴스마다 굉장히 빨리빨리 다룬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장성택 이 실각설의 자체에 대한 북한 내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이 지금 국제 외신 뉴스에서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센카쿠 열도라든가 돌토 열도 같은 이러한 영토 분쟁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공동 네. 접근망에 따른 여러 가지 겹치는 문제, 예. 그리고 미국과 일본 공동 협조에서 일본과 어떤 중국과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와는 달리 비교적 이렇게 차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체로 보면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서는 사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대조적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다뤘습니다는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3.6% 나오고 곧이어 발표했던 11월 미국의 그 실업률이 7%로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미국의 그 출구 전략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장성택 실각설 이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되는 것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해외 시각에 그래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남북 분단 입장에서는 시청자분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그런 대목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나타난 반응은 역시 국제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 지표는 그 종전과 달리 상당히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의 2인자가 네. 실각설이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사실 우리와 관련된 해외 시각 지표는 상당히 요동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 지표는 상당히 차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때 있는데요. 오히려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CDS 금리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부도 가능성을 상품한 이 금리인데요.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장성택 실각 내로 거의 그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해외 시각 지표로서 상당히 우리의 그 재정의 건전성 문제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외평채 가상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 베이시스 포인트 내외로 사실 1년에 대비해 본다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3대 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서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여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금융시장과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일이 불거지게 되면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국내에 이제 투자한 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각설 보도 이후에 그날 코스피에서도 3천억 원대 이제 순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에 또 무게를 두는 것 아닌가 사실 걱정도 했었었는데 바로 또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습니다. 국내 투자한 외국인들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말씀대로 장성택 실각설이 이렇게 처음 국내 증시를 뺐던 금융시장에 이렇게 소식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 보였죠. 예. 즉 미국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든가 환율이 좀 올라간다든가 예. 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다 진위 여부에 이렇게 초점이 되는 외국인의 모습이 이렇게 역력하면서 예. 그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평상시의 요인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이 특별히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부 매스컴에서
워낙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요새 많이 빠지고 있죠. 이것이 북한의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돼서 연관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거의 이렇게 매력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표 시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10년 만기 같은 경우는 3%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한국의 채권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데 반해서 대체적인 그 투자의 채권 투자의 매력이 있는 지역이 지금 속속 나타나는 상태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사우디 자금이라든가 영국계 자금이라든가 그동안 그 원화표 시채권에 많이 찾던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원화표 시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되고 이탈하는 거지. 예. 장성택 시각설에 따라서 일부 매스컴에서 원화표 시채권에 자금이 되고 이탈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이 실각설이 보도된 직후에는 말 그대로 뭐 HPO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모습이라든가 갑자기 이제 변하는 모습,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습니다만 바로 차분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이런데도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상당히 큰 이유가 있죠. 예. 오늘 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 문제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도 경제 측면에서 식견이 좀 상당히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당신의 전공 분야는 당신만 해야지 이것을 그냥 감으로써 한국 경제에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이 지난 이렇게 한 주간에 있었었는데요. 한번 국제사회에 저희 것처럼 국제사회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 지표가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에 미치는 충격 정도가 굉장히 적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국제 분위기는 확실하게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치와 군사와 경제 문제는 확실하게 구별한다. 정치와 경제, 군사와 경제 문제는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 냉전 체제 종식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나타난 뚜렷한 변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 전문가라고 나와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들었습니까? 이게 한국 경제 어렵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분은 지금 국제 트렌드에 맞지 않는 얘기다. 오히려 해설하는 사람이 더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거나 3대 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할 때는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위기를 거치면서 국제 3대 평가사들이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개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개편 내용을 뚜렷이 감지해보면 사실 지정학적 이혼 비중에 대해서 특정국에 대해서 신용등급 평가할 때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두 요인을 꼭 북한 문제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확실하게 남한의 주도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사태가 나왔을 때, 돌발적인 사태가 나왔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 보유고라든가 이런 완충 영역을 얼마큼 확보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그런 가치에서 보면 우리 외환 보유가 지금 상당히 많죠. 그죠? 1선과 2선 자금 합쳐서 4,500억 달러. 또 올해 그 경상수지 흑자도 일본을 지치고 650억 달러. 정도 이렇게 기록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제사회에 상당히 평가를 받아서 완충 영역 확보돼서 사실 장성택 씨과 같은 예. 2인자의 실각설이니까 굉장히 큰 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종전과 달리 상당히 차분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꼭 정식 투자가한테 말씀드린 것은 예. 지금은 종전의 인식과 다른 뉴노멀 사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뉴앱노멀 사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은 그런 시각에서 빨리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장성택 실각설을 두고 왜 그랬느냐, 이유를 두고도 몇 가지 설이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 피난처의 검은 돈을 관리하던 장성택 주변 인물의 실수에서 비롯이 됐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과연 북한에서도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검은 돈이 얼마나 될 것인가 부분은 사실 궁금해지거든요. 네. 예. 그분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장성택 주변 인물의 실수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그만큼 버진 아일랜드 같은 조세 회피 지역은 가다피와 같은 장기 집권자일수록 검은 돈을 많이 숨겨놓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현재 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북한이
체제 유지역에서 1년에 최소한 필요한 외화 달러를 한 50억 달러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그 정도 조세 비적에 북한의 검은 돈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별 순위도 보면 북한이 상당히 높은 순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연관시키면 그 진위 여부를 따라서 왜 장성택 주변 일부분이 조세 피난 지역에 검은 돈 관리를 실수하는 관계로 왜 이번의 사태가 연관될까 하는 각도에선 시청자분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조세 피해 지역의 검은 돈은 장기 집권자일수록 또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면 사실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일수록 우리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일수록 검은 돈은 많이 숨겨놓는다. 왜냐하면 이 검은 돈의 용도가 다양한 각도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망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의 생존 경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겠죠. 예. 이런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 이렇게 이해를 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뭐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장성택 주변 인물이 검은 돈을 관리를 실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와 같은 북한의 검은 돈은 조세 비적에 분명히 많이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과도한 달러화 축적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시장에는 뭐 큰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내년도에 이제 세계 경제라든가 또 국제 금융 시장에 있어서 패텔 리스크로도 이 북한의 돌발 사태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 대목은 분명히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테일 리스크라든가 패테일 리스크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금리위기에는 리스크 요인 측면에서 이 용어를 가장 해서 리스크 관리에 많이 활용하는데요. 네. 내년도에 그 세계경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에 테일 리스크, 패테일 리스크를 꼽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경제 측면에서 D 공포라든가 국제통상질서 아까 WTO의 네. 소위 그 마리 패키지에 대해서 오랜만에 타결됐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신보지 움직임 그리고 미국 경제 갈등에서 국가 신용 등을 추락하는 문제라든가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 실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의 선행 역사에 따라서 유럽의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패테일 리스크로 많이 꼽는데요. 패테일 리스크라는 것은 정규분포상의 양 끝자리에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살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사실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서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준비가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발생하면 그만큼 더 크게 충격이 되겠죠. 예. 그런 각도로 이해하시면 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 경제 관련해서 사실상 북한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사실 그 패텔 리스크로 내년도에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에 꼽고 있는데요. 사실 그만큼 장성택 실각에 따라서 지금까지 영향은 적지만 북한의 체제가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그만큼 불안하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한국 경제 관련해서 패텔 리스크로 사실 생존 체제에 의한 외화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북한 체제가 흔들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그 붕괴 가능성 이런 부분이 우려와 함께 사실 동북아에 상당 부분 역학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이 대목은 우리가 눈여겨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말이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북한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히 네. 전제 조건은 저는 북한 문제는 전문가는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외신들이라든가 이런 지적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네. 왜 외신들이 한국의 언론을 갖고 남북 분단에 하는 한국의 언론이라든가 한국의 정보기관에 이렇게 정보를 믿고 이렇게 싫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일 겁니다. 늦거나 아니면 정보력이 부족하다. 과거의 같은 경우는 한국의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사실 믿고 외신에서 많이 게재된 상상인데 지금은 오히려 독자적인 채널 가지고 이런 그 장성택 시각과 썰과 같은 이런 외신의 보도가 많다 하는 것은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그 반성의 계기가 돼야 되라 이 편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측면에서 역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간의 정보력이 정확한 정보력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발표도 이게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발표를 해야지 일부 뭐 국회의원이 알았다고 자기가 그냥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특정성으로 발행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예. 거는 이번에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력의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고 설령 본인이 가장 많이 얻었다고 국가의 통일된 기관에서 발표를 해야 외신이 믿는다. 외신이 믿고 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개 개인이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을 내가 국회의원에 해서 얘기하면 네. 사실 그것이 국가를 전체를 대신하는 정보로서 해외의 외신들은 공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좀 잘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내년도에 패탈리스트로 꼽는 만큼 주변 국가의 긴밀한 협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국가기관에서 난리법석을 폈습니다는 국민들은 상당히 차분한 장상을 보였거든요. 네. 그게 국내 금융시장에서 비교적 주가도 그렇게 큰 볼을 떠지 않고 외환시장도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역시 이번에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정보에 흔들리는 인포데믹 현상이라든가 또 북한의 장성태 실과학설 같은 건 이런 것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리스크로 해석하는 리스크데믹 현상은 좀 피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더라도 한국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론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정신 차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초보적인 수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 국론을 통일시켜서 사실상 이런 모습인데 특히 국회의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통일시켜서 좀 국민을 계도를 해야지 거기부터 이렇게 난리를 법석을 피면 사실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증폭시키다 하는 측면에서 프로보노 퍼블리커 같은 그럼 프로보노 퍼블리커는 공공성을 띈 기관에서 잘 처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게 되는 이번 것처럼 국민들이 오히려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국회의원분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개인의 입장을 발표하는 이런 시각대로 이렇게 접근한다면 자 한국 경제에서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통일적으로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가실 거냐 이런 문제를 좀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제일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인지야 만인지상이다라는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장성택 부위원장이었는데 실각설이 계속해서 돌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장성택 해임됐다라는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됐고 또 반인민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내용이 나왔군요. 자, 정치적으로는 큰 이슈입니다만은 경제에서는 생각만큼 크게 그렇습니다.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만큼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